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법률 멘토 홍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중요한 점은 학교폭력의 개념이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심지어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생각한 행동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면 먼저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죠?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서면 사과, 접촉, 협박, 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학교로부터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사안으로 신고가 들어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자녀의 입장을 차분히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자녀가 억울한 점이나 해명할 내용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증거 수집도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사안과 관련된 내용,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SNS 대화나 문자 메시지는 삭제되기 전에 캡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는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에는 사실관계와 함께 반성의 내용,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필요할 경우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질문받을 내용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까요?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필요할 경우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고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 사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서면 사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생이 졸업한 후에는 서면 사과 조치의 이행이 강제될 수 없고 학교생활 기록부에서도 삭제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판결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서면 사과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종결된 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5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센터나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국가는 학생 치유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과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1조의 4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를 지원해야 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부모에게도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